고민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외 취업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는 병리 연구와 문화 홍보, 연구관리 분야에서 전임직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이상으로 토익 700점, 탭스 570점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는 사무직과 기술직 등 일반직 직원을 모집 중인데요. 학력이나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직의 경우는 토플 점수가 530점, 토익 700점, 탭스 625점 이상, 기술직의 경우는 기계와 전기, 토목 등 직렬별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25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조사와 인수를 담당할 일반직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토익과 토플, 탭스 성적을 제출해야 하고요. 공인회계사와 보험계리사, 관세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을 우대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4월 2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일반 사무와 전산 분야에서 신입 직원을 모집합니다. 일반 사무의 경우는 토익 700점, 탭스 555점 이상, 전산의 경우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해외 취업과 인턴십 전문 기업 단잡의 오형숙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 대표님 벌써 저희 취업이 보이나 출연하신 지도 3주 차예요. 아, 네. 벌써 3주. 네, 이제 벌써 프로 방송인이 되시잖아요. 다른 기회가 또 열리지 않을까 한번 살짝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모니터링은 좀 어땠습니까? 찬반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반대가 있나요? 네네. 가장 가까이서 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줘야 될 사람이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아닐까 싶은데 방송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어머 저런.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주변에서는 조금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바람 말씀 전해주셨고 저도 역시 좀 그런 시간으로 오래오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배우자 선생님 좀 반성을 하셔야겠네요. 네, 오늘은 좀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해외 취업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10가지 정도 알아봤잖아요. 네,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 구직자 10명 가운데 해외 취업에 대한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8명이나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같은 조사에서 구직자들이 해외 취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을 살펴보니 외국어 능력이 72.9%로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두 번째로 이어 직무 관련 실무 경력 쌓기, 세 번째로 직무 관련 학위 및 자격증, 네 번째로 해당 국가의 문화 등 공부, 다섯 번째 초기 체류 자금 마련 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같은 경우 이제 구직자들이 해외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있고 대표님이 실제 현장에서 구직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좀 비슷할까요? 네, 사실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요. 네, 좀 그 현장하고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도 뭐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이제 국가들마다 비자의 규정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너무 그렇죠. 많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딱 이거 준비하세요라고 뭔가 한마디로 정의해서 정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좀 가장 공통적인 사항들을 정리를 해본다면 실제 해외 취업을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 사항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비자의 규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뭐 100만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그럼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려면 우선은 신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의 그 컨디션은 내가 희망하는 국가나 또는 희망하는 취업 분야의 어떤 방향의 비자 규정과 부합을 하는지 또 맞지 않는다면 그럼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나갔을 때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지 우선 이러한 비자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뭐 구직자들도 많은 준비를 했었던 압도적으로 많은 준비 사항이 보였던 어학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학 능력에서 간과하지 마셨으면 하는 것은 공인 어학 성적이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학 능력, 어학 성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은 뭐 듣고 말하는 정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더 우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무 관련 실무 경력과 기술 적인 부분을 들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직무 관련 학위나 자격증에 관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사항 첫 번째죠. 비자 규정 알기. 좀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할 때 비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미리 알아둬야겠죠. 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학 능력이 좋고 뛰어나고 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조건이 비자의 규정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래서 우선은 비자의 규정을 알아야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고 뭔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거듭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어학 능력이라든지 직무 관련 또는 뭐 실무 경력 그리고 기술, 학위, 자격증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지만 비자의 규정을 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되어버린다면 무용지물이 될 거기 때문에 비자의 규정부터 제대로 체크하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의 비자 규정을 우선은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이게 뭐 전 세계 공통적으로 같은 비자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라든지 직무라든지 이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사실 규정이라든지 갖춰야 될 요건, 능력의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보다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때 나이의 제한이나 또는 학력의 제한 아니면 어학의 점수가 반드시 어떤 것으로 어느 정도 기준치 점수까지 있어야 하는지 또는 경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경력이 무관해도 되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도 정확하게 평가를 좀 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우선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지난 시간에 미국, 뭐 일본, 캐나다, 베트남 호주, 영국, 독일, 싱가포르 이렇게 8개의 국가가 상위에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로 랭크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국가들만 보더라도 비자의 규정에는 굉장히 상이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우선은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아무리 직무 능력이 뛰어나고 어학 능력이 좋고 뭐 현지에서 희망하는 관련 경력을 갖추고 있어도 나이 제한에 걸린다면 우선 여기에서부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비자 규정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들이 다시 한번 짚어드린다라 그러면은 나이의 제한은 없는지, 학력의 제한이 있는지 또는 어학의 점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점수까지 내가 실력을 확보해놔야 되는지 또 경력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지 이러한 규정들부터 우선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국가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나라의 비자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려면 어디에서 확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비자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곳을 찾는 게 굉장히 저희 전문가들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어디 하나에 딱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비자라는 것이 너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비자로 이 해외 취업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들어오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해당 국가의 비자 규정을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찾아본다면 뭐 외교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해당 국가 주한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해당국 이민국 사이트 또는 월드잡 같은 사이트에 보시면 다양한 국가로의 해외 취업 정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참고가 되실 수 있겠고 사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해당국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전문 회사들의 사이트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시간적으로 네. 또는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해외 취업 준비 사항이 이제 어학 능력인데요. 아무래도 뭐 어학 능력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지만 그만큼 또 구직자들에게는 가장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뭐 우리나라에서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영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럼요. 네, 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기억이 다분하고요. 뭐 저희 딸도 보니 영어에 투자하는 비용이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사실 언어에 대한 준비 비자의 규정만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이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별로 요구되는 언어와 그리고 그 실력의 정도 차이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영어권 국가는 뭐 당연히 영어의 어떤 기본적인 소통 능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영어권 국가를 하더라도 좀 제2 외국어 들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어가 어느 정도 유창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제2외국어를 준비를 해놨을 때에 내가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에서 더 플러스 요인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어권 국가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토익이나 토플이나 뭐 IELTS, 오픽 이런 공인 어학 성적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영어권 국가라 하지만 토익, 뭐 토플, IELTS 이러한 공인 어학 성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없어도 무방하거나 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무작정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고득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면접을 통해서 그 점수에 준하는 실력으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또 미국이나 이제 싱가포르 같은 국가를 우선 예를 들어보면 공인 어학 성적이 취업 시에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로 뭐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갖춰야 되는 필수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가 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호주나 캐나다 같은 국가들은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서 단기로 취업을 하시는 거에는 없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네. 인턴십을 하고 또는 그 이후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서 좋은 기회가 와서 취업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으려면 반드시 IELTS 점수가 굉장히 고득점 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추후 취업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수가 필요한 국가들도 있으니 이러한 국가별로의 어학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상세한 정보부터 파악을 해보시는 게 실패하지 않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어권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는 뭐 사실 당연하고 그 밖에 제2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비영어권 국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반대로 되는 걸까요? 네. 그쵸. 아무래도 뭐 사실 이제 일본이나 중국 여행을 가보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의사소통이 예.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본어, 네. 중국어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국가들이라서요. 일단 영어권 국가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영어가 우선시되는 국가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일본, 베트남, 중국, 독일 이러한 국가들만 보더라도 그 나라의 모국어를 우선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만 취업이 가능하겠고요. 네. 영어 구사까지도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그러한 국가들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들어보면 네.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중국어와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뿐만 아니라 해당 그런 그 어학 점수 과 같은 부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취업이 가능하시겠고요. 공인 어학 성적이 어학 실력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준비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준비해 나가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외 취업을 할 때도 현지 기업인지 뭐 글로벌 회사인지 아니면 한인 회사인지 교포 회사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필요한 어학 능력 같은 것도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기업이냐에 따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사실 요하는 어학의 실력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그 해외 취업에 대한 마인드, 뭐 준비 자세 설명을 드릴 때 좀 기대치를 낮춰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여기에서도 좀 통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거는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현지의 로컬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그 어떤 뭐 취업 비자나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원어민 수준으로 정말 유창하게 업무를 해야 되는 그 수준까지도 어학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고요. 그랬을 경우에만 채용 조건에 부합이 우선적으로 되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어떤 그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 또는 지사 아니면 한국 교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다시 말하면 한국 교포가 오너인 기업들 이러한 경우는 조금 현지 로컬 기업에서는 해당 어학 실력이 다소 낮게 요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라든지 또는 내가 담당해야 될 업무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요하는 실력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뭐 영어 실력이라든지 아주 유창한 그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 그러면 우선은 현지 로컬 기업을 다이렉트로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해외 지사라든가 아니면 한국계 그 오너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통해서 먼저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학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해외 취업을 당장 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좀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아,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당장 어학 실력이, 그러니까 어학 실력을 갖춰서 어학 실력이 갖춰진 다음에 해외 취업을 준비해야지, 시작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과연 내가 준비해야지, 갖춰야지 하는 그 실제 이제 채용 조건에 부합되는 수준까지 만들어 놓으면 뭐 나이 제한이라든가 또는 그렇죠. 경력이 그 시간에 공백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어학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사실 실무 경력, 경험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라 그러면 내가 언어의 실력도 어느 정도는 향상을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으면서 경력도 공백이 되지 않는 방법을 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현장에서도 많이 직감을 하고 있는데요. 한상기업 다시 말해서 뭐 한국계 그런 그 오너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통해서 조금은 내가 현지 외국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언어를 통해 부족한 실력으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잡고 일을 하시면서 현지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라는 건 참 환경적으로 쉽지가 않지만 현지에 일단 나가시게 되면 외국어를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또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우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어권 국가로 취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학연수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어학연수에 있어서도 자신의 실력에 따라서 좀 차등화된 국가의 선택과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좀 단기로 굉장히 빠르게 집중해서 어학 실력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 필리핀 단기 연수처럼 이렇게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들어가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웨스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웨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학 연수와 인턴십, 즉 어학 연수를 하면서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어학 연수의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왕복 항공권까지도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적인 측면에서 일단 좀 부담이 덜해지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 어학 연수를 통해서 어학 실력이 어느 정도 함양이 되면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인턴십을 통해서 내 전공과 관련된 그 직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도 활용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K-Move라는 프로그램을 또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육기간 안에 어학 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그러한 어학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뭐 아주 완벽하게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어학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사항 세 번째네요. 직무 관련 실무 경력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해외 같은 경우는 이 신입공채라는 자체가 좀 드물고 경력직도 수시 채용이 많기 때문이겠죠? 네, 뭐 우리나라든 해외이든 사실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보다는 경력직 채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전공 관련 뭐 경력, 실무 경력 이러한 이야기들이 중요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일단 채용 트렌드 자체가 신입 직원 채용하는 그 공고들이 너무나 많이 줄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이 찾아보기가 힘든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공채 개념의 그런 그 채용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고 채용 공고 자체도 그러한 식으로 수시로 채용하는 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찾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채용에 있어서 그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은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될 겁니다. 일단 해당 직무에 맞는 실무 경력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특히나 IT 분야 디자인 이러한 경우에는 실무 경력이나 기술이 다른 일반적인 분야보다는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실무 경력 또는 관련 포트폴리오 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건 경력을 쌓는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 경험이나 다양하게 중구난방으로 쌓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력서를 봤을 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최대한 찾아서 좀 일관되게 쌓아나가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 또 워낙 이 국내에서 취업난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이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 청년들이 바로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하고 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경력이 없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현장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신입 직원 채용 공고인데 경력을 쓰라고 하니 어떤 경력을 써야 될까 굉장히 난감하신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학 그 재학 시절 중에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느냐가 사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학 재학 중에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대외 활동, 그것이 해외 활동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국내 활동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전공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찾아서 진행하시는 것도 영문 이력서를 쓰실 때에는 그러한 것들도 경력으로 어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그 대외 활동 프로젝트
챙겨보시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는 그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경력이 될 수 있는 뭐 너무 단순한 서비스 직종이라든지 경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경험치들만 쌓으시는 것보다는 파트타임이지만 경력이다라고 내밀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직무에서 시간을 활용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력서하고 그 영문 이력서하고는 조금 양식이나 또 어떤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 활동, 프로젝트 또는 파트타임을 통한 활동들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경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겠고요. 또 취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경력이 반드시 정규직, 어떤 풀타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고들에도 조금 우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글로벌 커리어의 시작점을 만들어 놓으시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해외 취업 준비사항 4가지를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넘어가야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단잡 오형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